없던 기운이 커피 한 잔으로 생긴다면요. 이건요, 에너지의 생성이 아니라 에너지 끌어쓰기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CS 안방병원 대표원장 이경희입니다. 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죠. 이런 계절이면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집니다. 점점 활동량은 줄어들고 내가 분명히 동면을 하는 곰도 아닌데 간식이 땡기면서 나날이 몸에 지방을 비축하게 됩니다. 큰일이죠. 자, 먹는 거 줄이고 운동량 좀 늘려봐야겠어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에 이 식이와 운동 외에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에너지의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달달한 걸 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폭식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패턴의 양상을 초래하기도 하죠. 따라서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건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만큼 조절하기 어려운 게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 수면유도제, 수면영양제 등 다양한 약물에 기대어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성이나 불확실한 효과, 부작용 등등으로 복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비만과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하면서 수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 왔어요. 한방적으로도 쉬운 치료 영역이 아니란 거죠. 하지만 오랜 기간 치료해 오면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긴긴 밤 뒤척이는 여러분들과 이 결과물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규칙성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라든가 매체에서 소개하는 것들 역시 잠드는 시간에 대한 노력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따뜻한 우유 마시기, 따뜻한 물에 샤워하거나 반신욕, 음악 듣기, 핸드폰 멀리하기 등등등 다 하는 얘기들이죠. 네, 이러한 노력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효과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불면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미한 경우가 많죠. 자, 이미 수없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잠드는 시간은 마음대로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일어나는 시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어나는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특히 갱년기 가정주부들의 경우 늦게 잠들고 힘들다 보니까 오전을 내내 누워서 보내는 경우가 흔해요. 일어나기 힘드시죠? 하지만 늦은 기상시간은요, 바로 그날 밤에 불면으로 가는 초청장입니다. 내가 몇 시에 잠들었건, 오늘이 공휴일이건, 오전이 프리하건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7시 또는 8시 알람을 고정하고요. 무조건 그 시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도 결승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테이프는 이미 끊었고 매일매일 조금씩 출발점을 뒤로 옮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식 부분에 대한 오해인데요. 저녁에 폭식을 하고 자야 잠이 잘 든다고 하거나 또는 불면 해결을 위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배가 불러야 잠이 든다? 약간은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식사 이후에 식곤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긴 해요. 자, 이때 수면은 잠시 까딱 졸고 나면 곧바로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예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신체 노동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지금 주제는 다이어트잖아요. 이런 시간에 가벼운 저녁 식사, 수면에도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커피 한번 끊어보시기입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해, 커피 끊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은요, 그나마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틸 기력을 끌어모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없던 기운이 커피 한 잔으로 생긴다면요. 자, 이건요, 에너지의 생성이 아니라 에너지 끌어쓰기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몸이 피로 상태가 되면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력을 나게 하는 호르몬이죠. 부신에서 분비되고요. 코티솔 분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신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피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불면 등으로 인해서 부신 피로가 심각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불면증 환자분들은 이 부신이 필요한 상태로 코티솔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끌어다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잠시 반짝하지만 이건 진짜 에너지의 생성이 아닙니다. 커피를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신이 맑지 않고 힘들겠지만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상태의 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주는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식습관, 건강한 휴식이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말이죠. 자, 커피 대신 차를 한번 권해볼게요. 깨끗한 생수를 자주 드시는 습관도 좋지만 허브티로 커피의 자리를 메꿔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치료하는 불면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갱년기 여성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는 야외 산책을 권합니다. 햇볕 속에서 매일매일 1시간 정도의 걷기, 비만에도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치료기기가 바로 ECP입니다. 자, 본래는요, 림프순환과 정맥순환 등 혈액순환과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계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의외로 이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시간에 쿨쿨쿨 꿀잠을 주무셨을 뿐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잘 주무셨다는 피드백을 주시더란 거죠. 자,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심장 혈관계가 자극되고 혈류순환이 좋아지는 것이 불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다 강력한 하지 근육의 수축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 운동 효과를 내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불면증이었어요. 치료자로서 그리고 또 갱년기 동지로서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꼭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